안녕하세요. 제19회 형법, 형사소송법 스터디 매니저를 맡게 된 김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21살 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휴학을 하고 그때 7월 달에 첫 수업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올해 9월 약 23개월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처음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제 합격 전략과 그리고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1차 공부 방법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합격 전략을 저는 두 가지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전략 과목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많이들 합격을 하려면 전략 과목을 세워야 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과목을 집중할 경우 다른 과목은 소홀하게 돼서 한 과목에 이제 과락의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바꾸어서 말하면 이제 한 과목은 90점을 맞고 다른 과목은 50점을 맞게 되면 그 50점을 맞은 과목의 불안함이 이제 공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굉장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슬럼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안정감 있게 합격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과목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고루고루 모든 과목을 다 잘 받아서 안정감 있게 합격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또 평균 7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 전자처럼 맞으나 또 70점, 70점을 맞아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심적 부담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1차, 2차 시험을 모두 그렇게 보았고 그 결과 저는 어느 한 과목도 과락의 위험 없이 그리고 안정감 없이 그리고 슬럼프도 남들보다 덜 느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략 과목을 세우기보다는 전 과목을 내가 다 잘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두 번째 합격 전략은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보통 한 주나 한 달 단위로 많이들 계획을 다들 세우시는데 그 계획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계획은 큰 틀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실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마다 그 다음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의 계획을 세우고 나면 매일매일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눈으로 가시화를 해놓고 나면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를 반드시 잘 알 수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제가 계획을 세웠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번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하기, 2번 아침을 몇 시까지 먹기, 그리고 3번 학원에 몇 시까지 가기, 4번 오전 수업을 예습하기 몇 시까지, 그리고 5번 오후 과목을 또 예습하기, 6번 오전 강의를 듣기, 그리고 7번 점심을 빨리 먹고 다른 공부를 하기, 8번 오후 강의를 듣기, 그리고 9번 이제 복습 및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 이렇게 계획을 주로 전체적으로 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몇 개를 이걸 다 실천을 했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결과에 제 달력에 이제 그대로 옮겨서 한 달 후에는 내가 얼만큼 이 달에 노력을 했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슬럼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많은 수험생들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적게 내는 그런 파트는 되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파트는 남들도 잘하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파트까지도 저는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합격의 지름길이고 오히려 더 빨리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해도를 깊게 해주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앞으로 하실 때 편식, 공부 파트 편식을 하시기보다는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욕심과 자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법학원의 종합반을 수강하였고 2차도 종합반을 이제 다 수강하였는데 교수님들이 정해주신 교과서, 기본서 외에는 다른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눠주시는 자료, 딱 그것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만도 보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자료 이해하는 것만 해도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도 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자료가 좋다고 그 자료를 읽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책 욕심, 자료 욕심 버리시고 정말 이 한 권, 내 앞에 주어진 한 권의 책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저는 이준영 교수님의 기본서와 조문집을 그리고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김준호 교수님 책도 물론 같이 나가지만 진도를 저는 그 책은 보지 않고 오로지 이준영 교수님의 로고스 기본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민법 총칙과 물권편은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채권 그리고 친족 상속 파트는 남들은 잘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파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법은 이상수 교수님의 조문집과 그리고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의 경향이 조문집만 봐도 선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선방은 선방일 뿐 제가 남들보다 잘 받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고는.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봤습니다. 근데 기본서를 봐서 이제 결국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았고 저한테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서를 읽는다고 해서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돼서 시간을 마지막에는 훨씬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집행법은 제가 1차 과목 중에서는 좀 유일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과목인데요. 먼저 많이 생소한 과목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김경태 교수님의 기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기본서를 통해서 삼순환까지 큰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병환 교수님의 조문집을 통해서 그리고 조문 판례집을 통해서 응용을 혼자 책을 보면서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마지막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 강의를 민사집행법만은 그 시행착오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도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만 확실히 잡아두면 다른 문제집과 그런 것들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타법은 배병환 선생님의 그 요약집과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상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점수 배점이 작다고 요약집만 많이들 보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또 이제 점수 차별화를 두기 위해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기본서 속에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독을 하였고요. 물론 시험 막바지에는 요약집을 보았지만 적어도 복습을 할 때는 기본서로 예습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은 지금은 작년 1차부터는 올해 1차부터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조문과 판례만 알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문과 판례만 알면은 평균 점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 문제집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출 문제가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헌법 문제집을 통해서 응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제가 이제 2차 과목에도 같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목차를 이걸 다 외울까 하다가 그건 이제 1차 때 정말 무리한 욕심인 것을 알고 기본서가 1400페이지가 되는데 요약집은 전혀 보지 않고 그 1400페이지만 열심히
몇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게 140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한 이제 중간쯤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이거 언제 다 읽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때 또 이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1400페이지가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막상 한 회독을 하는 게 어렵지, 한 회독을 하고 나면 책의 구성을 알 수가 있어서 그 다음 회독부터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회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에서 마지막에는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로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 때는 등기법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상업등기법은 전성재 법무사님의 기본서와 문제집을 봤는데요. 전성재 법무사님이 굉장히 정리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체크된 부분만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풀이 때 가셔서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려면은 기본서를 꼼꼼히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법은 제가 유일하게 기본서를 안 본 과목인데요. 제가 이걸 안 본 이유는 제가 가족법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걸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기본서는 보지 못했고 문제풀이 강의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불안해서 가족법 이러다 정말 다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문제집을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10번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서 결국에는 다 맞기는 했는데 정말 마음인 그 고생은 차라리 제가 이제 수험 기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본서를 봐서 그 마음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로 지금 강조드린 게 기본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서 보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해봐야 산수지만 이제 보통 책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순환에 한 20회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800페이지를 20번으로 나누면 3번에 4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페이지 꼼꼼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소설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예습, 복습을 해주시면 정말 그냥 남들은 요령 피워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시간은 덜 들지만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은 제가 학습 길잡이를 맡은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기법,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너는 비법학도이기 때문에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꽈락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넌 기득권 때도 그걸 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이 들었고 실제로도 동차 시험에서 민법, 민사소송법은 점수가 괜찮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차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이제 또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민법, 민사소송법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남들은 어렵다고 포기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잡아보리라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이번 시험에서 민법은 72.5를 맞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78점을 맞아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니까는 느낀 생각이 오히려 민법, 민사소송법을 전략 과목으로 많이들 삼으시는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에 반만 투자해 주시면 훨씬 더 고득점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해두면 정말 재미도 훨씬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2차를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이런 재미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또 같이 느끼고 싶어서 제가 학원 측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스터디 매니저를 꼭 하고 싶다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제 스터디를 들으면서 같이 재밌고 또 그리고 절대 꽈락은 맞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예비순환 때는 또 예습, 복습을 통해서 철저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순환이 끝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1순환이 들어갔는데, 그 2달 동안 그 이해한 내용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복습 시간에 그냥 복습을 하면서 그냥 노트를 옆에다 놓고 적는 것, 그게 제 서브노트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박효근 법무사님이 먼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좋은 서브노트가 있었는데, 많이 그걸 보고 참고하시는데, 전 제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리라. 왜냐하면 시간도 이미 한 1년은 아니지만 한 9개월 정도 남았었고,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쓰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그 결과 800페이지를 80페이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워드 작업으로 하였고요.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2순환, 3순환에는 예습을 교과서로 하지 않고 80페이지 제가 요약한 것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2순환, 3순환 합치면 한 20번 정도 되는데, 그렇게 20번 동안의 예습을 그것으로 하니까 전 범위를 20번 정도 본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막바지에는 따로 이해할 것도 암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해도 끝이 안 보이지만, 형법은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놓으면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법 공부를 했고요.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 오히려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스터디 매니저셨던 곽경원 법무사님께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였는데요. 일단 저희 책이 정말 되게 이해하기 되게 좋게 김영환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답안을 낼 때는 판례대로 바꿔서 저희가 내야 하는데, 책이 판례대로 안 된 게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음 형사소송법 초심자로서는 가려내기가 어려워서 곽경원 스터디 매니저님께 많은 질문을 통해서 판례대로 결론을 내려서 제가 이제 또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법과 같은 방법으로 한 2, 3순환을 이제 그걸로 예습을 하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법과 등기 신청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본서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2차 책을 2권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책 1400페이지만 제대로 보셨다면 시험장에 가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기법이 저희 시험 추세가 잘 본 사람과 잘 못 본 사람의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과목은 등기신청 서류입니다. 등기신청 서류를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 수업 한 번 듣고 동차 때는 27점을 맞았고 30점 만점 중에, 그리고 이번에는 수업을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총 3순환 중에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도 27.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부터 형법과 형사소송법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기득권생들 계시겠지만 제가 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먼저 형법이 고득점하기 쉬운 이유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정확한 답을 맞추지 않더라도 형식을 맞추고 전체적인 틀을 맞추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꽈락을 면하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잘 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둬서 형식, 같이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판례대로 결론 내리는 거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형사소송법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례 문제였습니다. 연수원 문제였는데요. 앞에 검 분무사님은 이렇게 직접 연수원 교재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할 데가 없었고
있는지도 진짜 시험 3일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제가 시험을 치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꾸준히 그냥 기본서 열심히 진짜 기본서만 하나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봐서 오히려 응용을 제 스스로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문제지만 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당황이 되었고 평소 실력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 때는 그 사례 문제를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가 어려서 스터디 매니저를 하는데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나이가 어린 만큼 더 부지런히 서포트해서 꼭 진짜 과랑 안 맞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저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제가 제 스터디 매니저한테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스터디 매니저지만 1차 공부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진짜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자신 있으니까 저에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